안녕하세요. 미국 뉴욕 변호사 성선재입니다. 자, 국회의원 총선거가 4월 10일 바로 내일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미 4월 5일, 4월 6일 사전선거가 있었죠. 사전선거에서 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사전선거 투표율이 32% 정도 나왔습니다. 이건 말이죠. 역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앞으로 정치 지형이 바뀐다는 중대한 뜻을 품고 있는데, 오늘은 이 사전투표율이 왜 이렇게 높았는지 이것과 함께 그 다음에 내일이 본투표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투표가 이루어지면 현재 예측들을 여러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한번 예측을 해보죠.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대 야소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현 정부가 과반을 차지하는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 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로는 범야권이 과반수를 넘어서서 180석에서 200석 정도를 차지하는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과 함께 그리고 이번 선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전선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전선거 투표하셨나요?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전선거가 하루가 아니죠. 이틀이죠. 평일도 있고 공휴일도 껴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선거는 전국 어디에서나 합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즉 관내뿐만 아니라 관외에서도 사전투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선거가 사실상 본선거보다 하기가 확실히 편합니다. 내일이 본선거일인데요. 본선거일은 자기의 주민등록지에서 그리고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선거와 본선거를 보면 사전선거는 이틀이고요. 본선거는 하루입니다. 그리고 사전선거는 아무 데서나 할 수가 있고 본선거는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까지 사전선거의 투표율이 낮았던 것이 사실은 비정상입니다. 지금 이틀간 합해서 사전선거 투표율이 약 32%가 나와서요. 지금까지의 국회의원 총선거에 있어서 사전투표율 중에서는 최고를 기록했는데요. 이번에는 사전투표가 높아진 이유 중에 하나가 신뢰도가 높아졌고 하기가 편해졌다, 효율적이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까지 국민의힘과 일부 보수층에서 얘기하는 부정선거, 사전선거가 부정투표였다, 부정선거의 온상이다, 이러한 이슈들이 사실 많이 있었고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다시피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전선거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그 당시에는 미래통합당이었습니다만 미래통합당과 민주당, 여기에 있어서 이 차이가 사전선거는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한 2배 정도 높았습니다. 즉 일반적인 보수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이 사전선거에서 투표를 많이 하지 않고 본선거일에 거의 대부분 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전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정선거 주장들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국민의힘, 즉 미래통합당 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대표나 민경욱 전 의원 등이 그 태극기 부대를 비롯한 이러한 그 보수 세력에서는 사전선거가 부정투표이기 때문에 본선거에서 해라,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그때도 사전선거가 효율적으로는 굉장히 편한 그런 상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말이죠,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전국에서 모든 후보들도 또 윤석열 대통령도 사전투표일에 다 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자기가 사는 지역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에 가서 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전에 와서 하고, 이렇게 전국 어디에서나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진영의 득표율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역도 전략적으로 선택을 해서 했습니다. 근데 본선거는 말이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주민등록지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알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의 문제와 신뢰도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까지 사전선거가 조금 등한시 됐었는데 이번에는 사전선거가 32%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것이 좀 더 정상적으로 된다고 하면 실제 본 투표율이 70% 정도가 된다, 이렇게 예상을 한다면 사전투표가 투표율이 더 높아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외국의 대부분의 나라도 그렇습니다. 사전에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름도 이것을 사전투표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라고 하니까 본투표, 과거의 어떤 관념에 의해서 본투표일에 하는 것이 투표다,
이렇게 좀 더 보수층과 연세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그런 관점에서 지금까지 투표를 했는데, 이번에는 국민의힘도 후보들이 국회의원 후보 전원이 전부 다 사전투표 첫날인 4월 5일 이날 동시에 사전투표를 해라. 즉 사전투표에서 밀리면 본투표에서도 당연히 밀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전투표를 강조해서, 당연히 민주당은 지금까지도 사전투표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것이 어떻게 표에 있어서 연결이 되느냐, 이거는 이제 내일 밤부터 개표를 하면 알 수 있겠죠. 저도 투표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연세가 있는 50, 60대, 70대 층에서도 사전투표장에 많이 나오셨습니다. 즉 부정선거에 대한 이슈가 많이 줄어들었고, 또한 본투표 날 어떤 다른 집안의 행사나 개인의 어떤 일정 때문에 미리 다른 곳에서, 현재 가까운 곳에서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편리성, 효율성 때문에 사전투표에도 많은 분들이, 연세 있으신 분들도 참여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배 정도 차이가 난다. 보통 그때 7대3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것이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도 약간 살펴볼까요? 우리나라가 사전투표를 도입한 이유가 이 중에 하나 잘못된 부분이요. 사실은 효율적인 것을 기하기 위해서 사전투표를 했는데, 사전투표는 관내투표, 관외투표 이렇게 나눠져서 하고 있습니다. 관내투표는 현장에서 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관외투표도 똑같이 투표소에서 합니다만은 우편함에다 넣어서 보냅니다. 사실 여러분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00년도에 알고어 미국 민주당 후보와 당시에 조지 부시 아들이죠. 조지 부시 대통령 후보 간에 대통령 선거에서 마지막에 플로리다에서 그 개표 부정이냐 이런 부분 때문에 개표가 정확하지 않고 개표가 전부 다 반영되지 않았다. 이것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연방 대법원에서 더 이상의 수작업으로 하는, 손으로 하는 수검표는 정지한다, 이렇게 결정을 내려서 사실상 결과적으로 조지 부시가 승리했었는데요. 그때 여러분 뉴스에 나왔던 것들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투표용지 하나를 불빛에 비춰가면서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때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요, 미국은 해외에도 자기네 나라 국민이, 우리나라에도 주한미군이 3만 명 정도 있죠. 그리고 그 가족까지 해서 5만, 약 1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몇 달 전부터 투표를 합니다. 몇 달 전부터요. 그래서 투표용지가 이게 그 선거일 넘어서 도착하는 경우에도 개표를 합니다. 주별로 그게 다 다릅니다. 우리는 만약에 내일 오후 6시가 투표 종료 시간입니다. 그러면 그 6시까지 투표장에 들어온 경우는 투표를 할 수 있지만, 투표장에 6시까지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든지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투표장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신분증 이런 것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본인이 현장에 가도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상당히 형식적이죠. 미국에서는 일단 가투표를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요, 형식적으로 두 개표의 형식적인 신속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의사다. 국민이 의사표시를 해서 그것이 늦게 도착을 했다 해도 무한정 늦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것이 대세에 큰 지장이 없는 경우다 한다면 개표를 계속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보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그런 것을 보고 우리나라도 재외 국민도 해외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그 당시에 이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허용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재외 투표도 허용하고, 다른 나라들은 보니까 투표율이 공휴일이 아니죠. 본 투표하는 투표일이 평일입니다. 그날 쉬는 나라는 없습니다. 서구의 민주주의는 말이죠, 참정권을 획득해가는 피해 투쟁의 역사였습니다. 나에게 투표권을 달라, 이렇게 해서 했던 거기 때문에 내가 그 투표를 하는 데 있어서 나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다른 나라는 투표일이 사전투표 며칠 이렇게 하고 본투표 며칠, 하루, 이것이 아니라 사실상 사전투표가 굉장히 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 선거를 예로 들어서 하면 일주일도 넘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아무 날이나 가서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특별히 공휴일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본투표 날도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투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투표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이번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했고 어떠한 전자적인 교통통신의 혁명에 의해서 이제는 관외 투표도 하고 있는데 관외 투표를 여러분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전자적인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결국은 우편함에 투표용지를 우편함에 넣어서요 그 사람의 원래 개표를 해야 되는 지역으로 우편으로 발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전에 먼저 하는 거죠. 이렇게 거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어떠한 투표의 신뢰도 문제 때문에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만약에 해결된다고 하면요 그렇게 보낼 필요가 없죠. 그리고 좀 더 신속하게 할 수 있고 더 많은 투표 기회를 줄 수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굉장히 많이 발전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정상적이라면 이제 앞으로 아마 다음 선거부터는 그 비중이 사전투표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 정상적이고 상식적이고 국제적인 추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전투표가 이번에 어떠한 추세로 이어져 왔는지 살펴봤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